네, 반갑습니다. 사회과목의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어려웠던 위도와 경도 단원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았고요. 오늘은 조금 쉽게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들어가기 전에 그냥 또 잠깐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어떤 내용들을 또 얘기해 주는지 잠깐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도 뭐 사실 중요한 건 역시나 오늘도 수업에 관련된 질문은 사실 많이 없었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여드리는 게 좀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면 이제 우리 반 8반부터 시작하겠죠. 네, 우리 반 거는 네 생략할게요. 네, 어, 네, 뭐 생일 6월 31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게임하자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라 맞추기 퀴즈 또 하고 싶다 했었죠. 그래서 요거 좀 재미있게 했었나 봐요. 그 랜드마크 게임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라면 드시기 바라고. 뽀로로는 안 좋아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콜라 네. 그리고 네 그랬나 봐요. 좀 늦게 했나 봐요. 이 친구 자꾸 삼행시를 하네요. 근데 삼행시가 사행시네요. 그렇죠? 스크류바 아무튼 이런 거 있었고 뭐 이렇게 써준 친구도 있었고 네 구글어스 광고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뭐 특별한 일이 없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항목란 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항목란을 만들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수업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단원 1-3 지리정보와 지리정보 기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지껏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사회 수업 내용이. 그래서 조금 오늘은 쉽고 좀 편하게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즐기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한다 이런 느낌보다 그냥 내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좀 배워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20페이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지리정보 기술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잠깐 볼게요. 몇 시 어디서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핸드폰을 검색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려면은 이걸 타고 가는 게 제일 좋겠다. 그리고 또 요즘 다행히 정류장 가면은 몇 번 버스 몇 분 후에 도착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사실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선생님이 학생일 때는 이런 전광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버스가 언제 오는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어플로 정류장 번호만 적으면은 즉 어떤 버스가 언제 오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닌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제 어플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어플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이런 쪽을 많이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래서 그런 시간이라고 봐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버스랑 관련 어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교통이라는 이제 어플에 카카오 버스가 이렇게 있는데 카카오 버스 보면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선생님 이제 주변 위치를 파악을 해서 주변 정류장이 풍양중 혹은 진적고등학교라는 정류장이 떴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했더니 이제 여기 있는 거를 해볼게요. 이제 여기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풍양중학교에서 이제 여기 롯데시네마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정류장을 클릭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정류장 번호는 23969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류장 번호가 여기 23969라고 나와 있고 그 아래로는 이제 이러한 버스들이 이제 오고 있다라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요 버스 어플 중에서 참 좋아하는 기능 중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시계 표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요 땡큐 60번 버스를 타면은 사릉역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 시계를 눌러 보도록 할게요. 시계를 누르면은 보시면 풍양중학교에서 출발해서 사릉역까지 갈 때 총 16분 정도가 걸린다. 이런 게 다 쓰여 있습니다. 이 어플에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한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뭐 어디를 가야 돼. 근데 이제 90분 버스 타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가면은 16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조금 뭐 이따가 이 시간에 맞춰서 나가도 되는 이러한 유용한 정보들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이 바로 카카오 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지금 버스를 많이 타지 않잖아요. 걸어서 학교 다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버스 어플을 잘 쓰진 않겠지만 만약에 쓸 일이 있다면은 요거를 이제 사용하면 훨씬 편할 거라고 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 주는 이제 어플은 이 버스 정류장의 카카오 버스라는 어플이고요. 두 번째로 선생님이 이제 버스도 했으니까 지하철도 한번 해볼게요. 지하철도. 근데 지하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지하철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고요. 카카오에서 나오는 게 참 좋더라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가로 버전이 지원 안 되는데 좀 보기 불편하겠지만 다행히 이제 지하철은 가로 모델을 지원해가지고 좀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릉역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지하철역으로는 이제 사릉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릉역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탈 일은 많이 적죠. 버스에 비해서. 근데 한번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소개해 볼 건데 일단은 선생님이 사릉역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요. 사릉을 검색하면요 시옷 이름만 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는데 그중에 선생님은 사릉을 클릭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출발, 여기서 출발을 해서 강남에 한번 가봅시다. 우리 강남 기억 니은 치면은 여기 강남이 뜨네요. 그렇죠? 치면은 이렇게 참 각이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뜨는데 지금 보시면은 좀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빠른 환승이라고 해서 지금 되게 지하철을 여러 번 타야 되는 상황인데 갈아탈 때 이제 5-1번이라는 칸에서 내리게 되면은 다음 지하철 갈아타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여기 클릭해 보면은 이제 첫 차 그리고 이제 막차 타기 하면은 이제 10시 52분이 막차구나. 이걸 놓치면 이제 강남으로 갈 수가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나와 있는 게 카카오 지하철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쓸 일이 있다면은 참고해서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러한 어떤 다양한 어플들 홈페이지들을 좀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1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1페이지가 되겠고요. 오늘 너무 쉬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그냥 편하게 수업 들으면 되겠어요. 보겠습니다. 지리 정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일상생활에서 길을 찾거나 여행을 떠날 때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로 표지판, 버스, 지하철 노선도, 관광 안내도, 아파트 단지 배치도 등은 위치와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줄칠 내용은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및 지역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우리는 지리 정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줄을 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해서 이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사실 이제 뭐 종이 지도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전자지도, 위성사진과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특히 핸드폰이 나옴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이 등장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종이 지도는 사용하지 않고 거의 이제 디지털로 지도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보를 얻냐면은 원격 탐사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인공위성, 항공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지리정보 시스템 즉 GIS의 발달로 수집한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이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GPS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리정보 기술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두 개를 뭐 꼭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차이점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GPS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 사용할 때는 뭐 친구들끼리 뭐 위치 추적 어플 깔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사용할 때 자신의 위치를 표현해 주는 것 혹은 이제 길 찾기를 할 때 현재 내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할 때 이제 필요한 게 GPS 포지셔닝이랑 관련된 영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보예요. 정보. 이런 지리적인 것과 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놓은 시스템을 우리는 GIS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여준 버스 어플 같은 거 있죠? 단순히 지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버스 시간, 뭐 번호, 정류장 번호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GIS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이 두 가지를 이제 거의 합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뭐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GIS와 GPS의 결합체의 결정판인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뭐냐면은 또다시 나오는데요. 구글 어스입니다. 너무 자주 나오죠. 지도랑 관련해서는 구글 어스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설문조사에다가
구글어스 뭐 광고화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IS와 이제 GPS에 결합이 되어 있는 게 바로 구글어스인데 선생님이 랜드마크 이제 골든벨 게임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출제했었는데 그 중에서 한번 콜로세움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콜로세움 이제 지구가 움직여서 콜로세움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조금 끊기지만 네. 콜로세움 아주 깊숙이 있습니다. 콜로세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콜로세움 주변에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조금 더 실사진을 보고 싶습니다. 실사진을 보고 싶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X표를 누르시고 이게 여기서 이제 여기 사람 표시가 있어요. 여기 사람 표시를 누르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를 사용할 때 로드뷰라는 거 있죠. 로드뷰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클릭을 파란 색깔의 길인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이제. 네, 그럼 이제 콜로세움 앞에 도착을 했어요. 너무 가까이도 왔네요. 그래서 콜로세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게 지나다니는 사람들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다는 점이 되겠죠. 조금 너무 머니까 조금 너무 가까우니까 좀 멀리서 볼게요. 멀리서 선생님이 콜로세움 좀 멀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콜로세움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한 지역이 있다면 전 세계 어디든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당시에 지난주에 랜드마크 골든벨 하면서 뭐 프라하, 선생님 참 좋아하는 프라하, 아니면 뭐 우유니 소금 사막, 아니면 뭐 루브르 박물관 이런 것들 많이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을 해서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그 중에 그러면 이제 우리 서양 말고 우리나라도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풍양중학교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풍양중학교 남양주시 진저부 패밀리당 1로 풍양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지구가. 네, 도착했어요. 보면 이제 풍양중학교가 이렇게 멋있죠. 여기 있는 명문 풍양중학교가 나오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할게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풍양중학교의 앞 정문 쪽에 해당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익숙하죠. 그래서 지금 되게 차량의 번호판까지 보일 만큼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사실 이제 뭐 사생활 침해 위험도 있기는 한데요. 많이 모자이크를 잘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신관을 아직 지어지기 전 옛날 우리 학교의 모습이어서 새로 이제 신관을 지은 그 모습까지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간 이런 지도를 통해서 우리 학교 주변이 이렇게 생겼구나를 볼 수 있다는 것, 구글어스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IS와 GPS를 활용한 첨단 기술을 우리 구글어스가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맨날 뭐 위도경도 설명할 때 이제 여기 구글어스를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보면 되겠고요. 지금 계속 풍양중학교를 다시 검색을 하면은 여기 이런 게 뜹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37.72N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127.19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북위 37도, 동경 127도라고 위도 경도의 위치까지 우리 학교의 이런 위치까지 다 나온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난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교과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교과서 가게 되면은 우리 21페이지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은 지리 정보의 기술은 도대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22페이지입니다. 지리 정보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볼게요. 오늘날 지리 정보 시스템은 다양한 기술과 결합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준다. 도대체 어떤 편리함을 주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길 안내기,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내비게이션, 교통 안내 시스템, 길찾기 서비스 등 지리 정보 시스템과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 결합해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리 정보 시스템은 앞에 얘기했었던 GIS고요. 여기 이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같은 경우 아까 뭐라 했었냐면은 GPS라고 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일기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숙박 여행 코스 이런 것들도 다 핸드폰
통해서 하고요. 렌터카 업체 뭐 이렇게 이동했고요. 교통정보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 뭐 스마트폰 있으면은 음식점 검색해서 길 찾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일상생활에서 요즘 생활에서 참 자유롭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선생님도 이제 어떤 여행을 계획할 일이 있다면은 이제 숙박을 먼저 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또 숙박 어플 관련해서 호텔을 많이 알려주는 그런 어플을 설치를 해서 또 거기에서 지도 보면서 이제 숙박을 예약하기도 하고요. 또 처음 가보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로드뷰를 통해서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이제 로드뷰를 통해서 이제 또 살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로드뷰를 알지 모르겠는데 로드뷰를 잠깐 설명을 해보면은 또다시 교통에서 카카오 맵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이제 이도 풍양중학교죠. 지금 요 표시를 이게 바로 GPS겠죠. 이걸 누르면 이제 선생님의 위치가 공개됩니다. 선생님 학교에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약간 요 무슨 표시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로드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롯데시네마 쪽을 로드뷰를 한번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롯데시네마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만약에 처음 가보는 곳이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좀 슬쩍 이거 봐서 이런 도시구나, 이러한 동네구나 봐서 이제 주차는 또 어디다 할까, 주차장은 어디인가, 또 버스 정류장은 어디인가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보고 뭐 식당의 분위기, 만약 식당을 가고 싶어요. 그럼 식당을 이렇게 봐서 식당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 이런 거 좀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한가 이런 것들을 좀 로드뷰를 통해서 미리 살펴보는 편입니다. 사실 여러분 등교했었을 때는 학생들이랑 선생님이 이제 핸드폰으로 로드뷰 수업을 실제로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등교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홈페이지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뭐 알려드렸냐면은 카카오 버스, 카카오 지하철, 구글어스, 카카오 맵 이것도 보여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1365 봉사활동이랑 관련된 홈페이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만약 1365 자원봉사 포털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제 봉사활동을 여러분들이 하는 친구, 알아본 친구도 있고 아직 알아보지 않은 친구도 있겠지만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이제 봉사 참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눌러주시면은 시간 인증 봉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 지역은 역시나 우리는 경기도 남양주시가 되겠죠. 남양주시를 클릭해주고 봉사 분야는 뭐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면은 조금 슬픈 얘기지만 지금 선생님이 오늘 알아본 결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 진접 쪽에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기 보면 정약용 도서관 도서정리를 하고 싶다. 다산 쪽에 있는 것이겠죠.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뜨고요. 지도가 같이 뜹니다. 그래서 정약용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좀 축소해서 보자면은 우리랑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 우리는 어디 있죠? 우리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보면은 이게 홈플러스 있으니까 이쪽 진적 읍에 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좀 머네요, 그렇죠? 여기 도농역 근처에 있는 곳까지 가서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 이제 또 다른 거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르바이트랑 관련된 거를 보여줄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아직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 지도랑 관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알바몬에 들어오게 되면은 지역별 알바 경기 남양주 선택한 다음에 우리 진적읍을 선택했어요. 진적읍.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쭉 뜹니다. 뜨는데 조금 이제 보기 불편해서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도로 찾는 알바라고 여기 보입니다.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경기 남양주시 그 다음에 진적읍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하면은 이게 진접에 있는 어딘지 대충 알 것 같죠. 홈플러스 보이고 이쪽에 해밀타운이라고 되어 있는 거 풍영중학교 되어 있죠. 보면은 이제 롯데시네마 쪽은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않고 있군요.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홈플러스 구하고 있고요. 여기 뚜레쥬르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근처에 아르바이트 장소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홈플러스에서 글을 올린 것보다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은 훨씬 우리 집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구나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아직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없는 나이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다음까지 이렇게 해서 아르바이트까지도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좀 이제 민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성범죄자를 찾아보는 그런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도 지도랑 연계된 건데요. 우리 동네에 과연 누가 어떠한 범죄자가 살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거 알려주는 이제 우리나라 공식 홈페이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를 선택을 해서 이제 중학교 여기다 풍량이라고 검색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보여주진 않겠는데요. 이거 클릭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까지도 다 공개가 됩니다. 약간 이런 아동 성범죄자랑 관련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공개가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이거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를 어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설치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학교 범위 1km라는 게 너무 좁다면은 여기 읍면동에 가서 진접읍이라고 검색을 하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 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 하면은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도와 관련된 여러분들 사용할 만한 어떤 유용한 정보를 좀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선생님 떠오른 게 있다면은 또 다른 것들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이제 알려드리는 건 이 정도로 하고요. 교과서 넘어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여기까지 봤죠. 이제 우리 23페이지. 이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별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래 있는 거 문제 잠깐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써보자라고 되어 있고 지리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고 분석,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우리 뭐라고 하냐? 그냥 영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GIS라고 쓰기고요. 두 번째, 오늘날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멀리 떨어진 곳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것이나 항공기를 이용한다. 여기는 인공위성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어서요. 이렇게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 일단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그래서 여기 있는 빈칸을 다 채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 3월 동안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면의 여러 가지 지리적 현상을 여기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도 읽기에서 지표면의 여러 가지 지리적 현상을 축소하여 평면으로 표현한 그림. 요거는 이제 사실 선생님이 학습지로도 제시했던 부분인데요. 요거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는 바로 지도가 들어가겠죠. 지도. 이 부분 같이 선생님 수업 들을 때 먼저 영상을 멈춘 다음에 한번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답을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선생님이 푸는 거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면은 잠깐 멈춘 다음에 풀어보고 영상으로 답을 맞춰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여기 쭉 보시면 되고요. 큰 규모의 위치 표현, 작은 규모의 위치 표현에서 주소나 지역의 대표적인 건물인 이곳을 활용하여 표현한다. 선생님이랑 등교에 있었을 때 게임 한번 했었죠. 여기 들어갈 말은 바로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랜드마크. 다음, 위도에 따른 계절 차이. 여기 보세요. 위도랑 관련된 거 볼게요. 위도에 따른 계절 차이, 남반구와 북반구의 땡땡 지역은 계절이 반대로 나타난다. 계절차를 이용한 농산물, 국제 교역, 관광 산업 발달이 되는데 어디였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랑 호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호주는 여름이어서 여름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 뭘 써야 되냐면요. 중위도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중위도.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위도라고 쓰면 되고요. 그다음 경도 넘어가면은 경도 15도마다 몇 시간의 시간차가 발생하냐면은 1시간 시간차가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마지막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GIS를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 지리,
여기 I는 정보니까 지리 정보 시스템. 사실 여기 시스템을 쓰지 말고 체계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스템이라고 쓰겠습니다.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쓰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1단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좀 잘 따라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4월 달에는 우리 기후 단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